우리가 배드민턴 게임에서 계속 진다면 이것 때문입니다. 동호회에서 배드민턴 게임을 한다면 90%가 복식 게임인데요. 우리는 보통 복식 게임에서 이기려면 강한 스매싱을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식 게임에선 강한 샷보다 나와 파트너의 위치가 게임의 판도를 뒤집을 만큼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우리가 10분 안에 로테이션을 마스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엔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팁도 있으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리가 공격 상황에서 어떤 샷을 커버해야 하고 어떤 샷을 쳐야 하는지 이해하기 전에 먼저 공격 포메이션에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랠리 중 사이드 바이 사이드 형태에 서 있는데 이건 수비할 때는 좋아요. 하지만 공격의 목적은 앞뒤 포메이션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포메이션은 네트보다 높은 위치에서 더 많은 샷을 처리할 수 있게 해주며 공격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복식에서 대부분의 득점이 이 상황에서 나옵니다. 물론 완벽한 앞뒤 포메이션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후반부 로테이션 파트에서 어떻게 이런 공격 전환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뒤 포메이션에서 각 선수는 어떤 구역을 담당해야 할까요? 후위 선수는 코트 뒤쪽에 이 영역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너무 뒤로 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전위 선수는 코트 앞쪽에 이 영역을 커버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위치는 네트 바로 앞이 아니라 약간 뒤쪽 서브라인 근처입니다. 프로 선수들을 보면 전위에 서 있더라도 상당히 뒤쪽으로 서 있다가 순간적으로 앞으로 뛰어들어 공격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빠른 발을 가진 편이 아니라면 조금 더 네트 가까이에 서는 게 좋지만 너무 가까이에 서면 서브라인 뒤쪽으로 오는 공을 처리하기 힘듭니다. 이건 아주 흔한 실수예요. 그럼 이제 각각의 선수가 어떤 샷을 쳐야 하는지, 즉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유지하고 득점을 노릴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후위 선수는 공격에서 어떤 샷을 쳐야 할까요? 다양한 샷을 섞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매시만 세게 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상위 레벨로 갈수록 상대의 수비가 좋아져서 계속 스매시만 치면 예측당하고 지칩니다. 그래서 드롭샷, 하프 스매시, 가파른 스매시, 풀파워 스매시를 상황에 따라 섞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상대는 다음에 어떤 샷이 올라올지 몰라 우리의 공격이 훨씬 위협적이 됩니다. 그럼 실전에 어떤 샷을 선택해야 할지 도와주는 4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파트너의 강점을 고려하라. 예를 들어 파트너가 포핸드 쪽에서 인터셉트를 잘한다면 우리는 상대가 그쪽으로 공을 치게 유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라인을 따라 직선 스매싱을 치거나 상대 2명 사이에 가운데로 스매시를 칩니다. 직선 스매시는 상대가 크로스로 되받기 어렵고 가운데 스매시는 파트너가 미리 예측해 인터셉트하기 쉬워집니다. 이때 공격 방향은 다음 로테이션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둘째,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라. 예를 들어 상대가 느리면 드롭샷과 클리어를 자주 활용하세요. 반대로 상대가 길게 올렸다면 무조건 풀파워 스매시를 치지 마세요. 공격 타이밍이 길어져서 오히려 역공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짧게 뛰었을 때는 그건 기회입니다. 라인 직선 스매시, 가운데 스매시, 크로스 스매시 모두 득점 찬스가 됩니다. 셋째, 미드코트에서의 선택. 후위 선수가 미드코트에서 타점을 잡을 때 네트 위에서 공을 칠 수 있다면 우리의 공격권을 쥔 상태입니다. 이때는 부드러운 드롭샷으로 상대를 흔들거나 강한 드라이브로 빠른 플랫 플레이로 끌어들이거나 살짝 네트를 넘기는 샷으로 상대를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을 네트보다 아래에서 칠 수 없다면 가볍게 커트로 상대방이 언더를 치도록 노려주세요. 만약 불리하다면 언더 클리어 후 양옆 수비로 전환하세요. 전위 선수의 역할은 공격을 유지하며 압박하거나 득점을 노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항상 적극적으로 움직이기입니다. 셔틀을 위치에 따라 발을 미세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상급자들이 하는 고급 기술 중 하나는 일부러 공간을 열어두고 상대가 그쪽으로 공을 올리게 유도한 뒤 마지막 순간에 인터셉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네트 앞에서 공을 너무 늦게 잡으면 상대가 이미 준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언더로 올려주고 수비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언제 자리를 바꿔야 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아래는 가장 흔한 5가지 로테이션 상황입니다. 상대가 좋은 리프트를 쳐서 후위 선수가 깊숙이 밀린다면 전위 선수는 반대쪽으로 물러나서 도와야 합니다. 보통 후위 선수가 70% 이상 강한 샷을 칠 때 전위가 뒤로 도와주는 게 좋아요. 그때 상대의 리턴은 크로스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후위 선수가 드롭샷을 쳤다면 전위는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세요. 이때는 상대 블록이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리고 후위 선수가 라인 따라 직선으로 쳤다면 전위는 그대로 라인 압박을 유지해도 됩니다. 핵심은 조급해하지 말기. 후위가 안정적으로 공격 중이면 서둘러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짧게 뛰었다면 후위는 스매시 후 전진, 전위는 뒤로 빠집니다. 왜냐하면 짧은 리프트에 대한 스매시는 리턴이 중간쯤 오기 때문이에요. 스매시한 사람이 바로 마무리할 기회를 잡습니다. 전위는 이때 반대편으로 물러나 상대의 크로스 리턴을 커버해야 합니다. 이 로테이션은 공격 압박을 극대화하면서 서로의 위치가 겹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전위 선수가 한쪽으로 끌려가며 어렵게 리턴을 하는 상황이라면 후위가 앞으로 들어가서 빈 공간을 커버해야 합니다. 이건 압박을 유지하기 위한 전진 로테이션이에요. 상대가 운 좋게 둘 다 넘기는 리프트를 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보통은 이 타이밍에 득점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네트
앞뒤 밑에서 너무 늦게 받아 공격을 이어가기 어렵다면 그때는 언더로 올린 후 수비 포메이션으로 전환해주세요. 양옆 수비 중 상대가 우리 쪽으로 스매시를 날리면 좋은 타이밍에 드라이브 리턴으로 즉시 공격권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가 성공하면 바로 앞으로 전진하세요. 스매시 후 상대는 팔을 뻗은 상태라 빠르게 리프트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진할 때 파트너는 뒤로 물러나며 즉시 앞뒤 포메이션이 형성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드라이브 후 바로 중앙으로 달려들면 양옆이 비기 때문에 상대 자세를 보고 예측한 방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번엔 수비 후 전진입니다. 상대가 강한 스매시를 칠 때는 어렵지만 조금 느린 스매시나 드롭샷에는 가능합니다. 상대가 밸런스를 잃고 파트너가 뒤로 물러나는 순간 공간이 생깁니다. 그때 커트를 직선 또는 크로스로 보내세요. 공격권이 바뀝니다. 이때 커트한 사람이 친 방향으로 전진하고 파트너는 뒤로 이동해 뒷공간을 커버합니다. 단 커트가 잘 넘어갔을 때에만 전진하세요. 커트가 높게 떴다면 멈춰야 합니다. 좋은 커트의 기준은 몸의 중심이 전방으로 실려 있는 상태에서 칠 때입니다. 자, 서로의 움직임을 어떻게 맞출까요? 5가지 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리를 들어라. 후위 파트너의 샷 소리를 듣고 스매시면 뒤로, 드롭이면 앞으로, 뒤를 보지 않아도 방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움직임은 확실하게, 애매하게 가다 멈추면 서로 겹칩니다. 확실하게 이동하세요. 세 번째, 프로 경기 보기. 상극자 경기에서는 이런 로테이션이 계속 일어납니다. 영상으로 보면 감각이 빨라집니다. 네 번째, 경기 중에도 소통하라. 내꺼, 니꺼, 돌아 같은 간단한 콜로 즉시 조율해야 합니다. 경기 중 몇 번 겹쳤다면 빨리 랠리 사이에서 짧게 이야기를 나누세요. 다섯 번째, 유연하게 대처하라. 때때로 상대의 예측 불가한 샷 때문에 둘 다 같은 자리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프로들도 가끔 그래요. 그럴 땐 바로 회복하시고 다음 랠리에 집중하세요. 이 영상에서 말한 내용을 잘 익히면 공격과 수비, 로테이션 모두 훨씬 매끄러워질 겁니다. 로테이션이라는 기술을 고수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초보자들이 더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보에서 벗어나려면 다양한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을 익혀야 되는데 고수들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앞에만 있어라는 잔소리만 하니 초보자들이 실력을 키우기 어렵죠. 저 또한 배드민턴을 처음 쳤을 때 이런 소리를 들으니 몸이 경직되고 생각이 많아져서 게임에서 많이 지고 이겨도 라켓 들고 네트 앞에서 서 있기만 하니 성취감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배드민턴을 그만둘까도 생각했었지만 이왕 시작한 거 끝을 보자는 마음으로 유튜브와 인터넷을 뒤져가며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배드민턴이 상당한 순발력을 요구하는 운동이라 기술을 체화하는 데까지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로테이션 같은 전략들은 이해만 하면 금방 쓸 수 있어서 게임에서 이기는 상황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이제는 저에게 잔소리하는 어르신도 없는 것도 좋은 점이죠. 이제 막 배드민턴을 배우려는 초보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배드민턴을 하신다면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초심자분들과 동호회분들이 즐겁게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 볼 테니 구독 버튼 누르는데 3초도 안 걸리는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